네, 안녕하세요. 저 가톨릭대학의 김기찬 교수입니다. 우리 오늘 포용과 핵심 제가 이렇게 발표를 쭉 들으면서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에 딱 한 단어의 키워드가 뭘까? 물론 뭐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인적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적 자본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60년 동안에 우리가 이 어떤 하드웨어를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가 3만 불까지를 만들었다면 3만 불 이후의 선진국 시대는 월드뱅크나 OECD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답은 사람을 키우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이렇게 우리가 토론이 되고 나면 아마 SNS에서 토론된 방향이 정답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답은 아까 우리 주병기 교수님께서도 이런 답을 주셨고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사실 폴 로이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만 강조해주면 돼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 경제 이론은 혁신과 우리 이 인적 자본 간의 단절을 시켰던 전통적 경제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면 이 인적 역량과 혁신을 연결시킨다는 이 폴 로이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을 굉장히 강조하면 그 답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기업가 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마 뭐 상당히 논의가 되겠지만 슈페트하고 폴 로이머 이야기를 굉장히 좀 강조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적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인적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사실 이 밀턴 프리드만의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기업에서는 주주의 단기적 성과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업체한테는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 주주자본주의가 사실은 문제고 주주자본주의의 선봉자가 밀턴 프리드만인데 이 이론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에드워드 프리만의 스테이크홀더 티어리입니다. 1984년도 만들어졌던 에드워드 프리만의 티어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업은 성과도 좋았고 사회도 좋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제는 기업은 고객의 가치 창출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람에 투자하라, 협력업체에 투자하라, 사회에 공헌하라. 그러면 기업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이 만들어진다. 이게 사실은 스테이크홀더 티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턴 프리드만보다는 에드워드 프리만을 좀 강조하고 우리 이 내생적 성장에서 폴 로이머만 강조하면 사실 그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OECD나 이 WEF라든지 또는 기업가 정신을 하는 사람들이 평가한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스타트업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후진국일수록 창업률이 중요합니다. 그걸 TEA라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TEA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우리 이번 정부 들어가서 상당히 높아졌는데 뭐가 문제가 많으냐? EEA가 낮은 거예요. 사내 기업가 정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 기업가 정신이 낮았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우리 인적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정책이 부족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휴먼 뉴딜이라는 굉장히 좋은 답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휴먼 뉴딜의 예산이 1년에 한 10조 됩니까? 뭐 한 5년 동안 150조를 뉴딜에 쓴다 그랬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성경영 이사장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뉴딜이 있는가? 사실은 이 단기적인 고용 안전망은 있었지만 아마 이 인적 역량을 키우는데 또는 휴먼 캐피탈을 키우는데 또 사실은 휴먼 캐피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휴먼 캐피탈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현재 아마 기업 주가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009년도에 19불로 하던 회사입니다. 거의 망했다고 하는 회사. 오늘 주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아마 320불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런 이 공감과 포용에 공감하고 포용하고 인파워링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선거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의 싸움이잖아요. 이 기득권을 극복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그 다음 MZ의 등장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대한민국 3번 혁신했습니다. 한 번은 IMF 때 혁신했고요. 이게 사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면서 사실 우리 1번을 극복하게 된 거죠. 이때 우리 벤처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국내에서 안 되겠구나.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2009년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가 지금 베트남에 10,000개 진출해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게 사실은 코로나 기회가 왔고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지시와 통제의 관료제가 무너질 겁니다. 뷰로크라시가 없어지고 자율과 공감과 이런 기업 문화가 바뀌는데 사실 기업 경영학은 전략의 학문이 아니고 이 문화의 학문이에요.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하자 하는 것은 전략이지만 러시아에 100만의 군대를 보내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실 기업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전통적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강조하지만 혁신을 하게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인파워먼트 해주고 엠퍼티 해주고 이네이벌먼트 해주고 이 사람 중심의 답을 찾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이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중소기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청년들은 고용하고 취업을 찾고 있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왜 안 갑니까? 인파워먼트 안 해주고 엠퍼티 안 해주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하니까 이 문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의 문화를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람이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로만 바꿔주면 이 돈도 있잖아요. 휴먼 뉴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휴먼 뉴딜 돈이 어떻게 써야되는지 하면 그것만 잘 챙기면 정말 중소기업에 사람이 일하고 싶은 문화로 하나만 바꿔주면 청년의 고용률도 확실히 해결되고 중소기업의 역량 문제도 확실히 해결되는데 이게 사실 이번 정부에서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 정부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역사는 사실 이 혁신을 하려면 기득권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죠? 사실 기득권을 극복해야 되고 그다음 속도를 극복해야 되는 사실 속도 싸움이에요. 그죠? 또 리스크도 극복해요. 이게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